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파르마와 토리노입니다. 파르마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여러 전력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비수 라우타로 발렌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최근 2경기 연속 결장했고, 미드필더 에르난이 역시 발목 부상으로 복귀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공격수 마티아 프리가는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으며, 야콥 온드레카도 여름 출전 이후 12월 복귀 예정이라 현재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공수 핵심 자원들의 연쇄 이탈은 팀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25일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스페치아를 상대로 120분 혈투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뒀지만 연장전까지 소화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소모가 극심했습니다. 이후 리그에서도 2무 1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홈 3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3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 집중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토리노는 상황이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원정에서 꾸준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나름 안정적인 조건을 갖췄습니다. 수비수 아담 마시나가 부상에서 복귀해 최근 경기에 출전하며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는 데 기여했고, 감독 역시 그의 복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페르시루스와 피에트로 펠레그리 등 일부 자원은 여전히 결장 중이지만 파르마에 비하면 공백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가 9월 21일에 치러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까지 충분한 휴식일을 확보하며 컨디션 조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1승 1무 1패, 2득점 6실점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인 색깔을 드러내기 어려운 팽팽한 수비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르마는 홈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컵 대회의 연장전 여파와 주요 자원들의 부상 결장으로 체력과 조직력 모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토리노는 전력 공백이 크지 않고 일정적 여유를 확보했지만 원정에서의 수비 흔들림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만큼 경기의 흐름은 골이 많이 나오지 않는 전개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노아와 라치오입니다. 제노아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수비진에 다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람 마투로가 근육 부상에서 회복해 합류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흔들리던 뒷라인의 안정감을 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팀 전체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3경기에서 무승부와 패배를 오가며 단 한 골에 그친 반면 3실점을 허용했고, 특히 홈에서는 2경기 연속 1무 1패로 부진했습니다.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박스 안으로의 진입 빈도가 낮아 세트피스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독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득점 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 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결정력 부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비는 블록 유지와 차단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지만 선제 실점 시 반등이 약해 무너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최근 선수단 변화는 크지 않으며 결국 부족한 전력을 체력과 조직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치오는 이번 원정에서 중원 자원들의 결장이 겹치는 악재를 떠안고 나섭니다. 마테오 귀행두지가 징계로 10월 중순까지 출전할 수 없고, 마티아스 베시노도 근육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여기에 마누엘 라차리 역시 복귀 일정이 경기일 이후로 잡혀있어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로 인해 미드필드의 연결고리가 약해져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원정 성적은 좋지 못해 직전 2경기에서 연패하며 1득점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도 득점력이 높지 않고 선제골을 잡고도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슈팅 시도와 기회 창출은 꾸준히 이어가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가 아쉽고 순간 집중력 저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장면이 늘었는데 이는 귀행두지와 베시노의 이탈 여파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측면 돌파와 세컨드볼 대처, 역습 전개 능력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감독은 이번 원정에서 다시 수비 조직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두 팀 모두 최근 저득점 양상이 이어지며 언더 경기 비중이 높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팽팽한 균형 속에서 제노아는 홈 이점을 활용하려 하겠지만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라치오의 한 골의 경기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라치오가 치밀한 수비 운영과 역습 한 방으로 승점을 가져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라치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웨스트햄입니다. 에버튼은 이번 경기에서 홈 2점을 안고 나서지만 일정 부담과 전력 누수가 동시에 겹친 상태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리그와 EFL컵을 병행하며 6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단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는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9월 20일 리버풀전과 24일 울버햄튼과의 컵 대회에서 연패를 기록하며 허술한 수비와 체력 저하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이번 일정은 컵 대회 이후 6일간의 휴식이 주어져 상대적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고, 공격 핵심인 도미닉 르윈이 복귀를 앞두고 있어 최전방 무게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제임스 가너가 합류해 빌드업과 전환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홈에서의 공격 효율성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비진은 여전히 코너 코디가 시즌 내내 이탈한 상태라 백라인의 뎁스가 얇은 것이 약점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리그와 컵 대회 합산 최근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나름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만, 다득점보다는 선제 득점 후 이를 지키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리그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원정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중원에서 수비 안정과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 에드손 알바레즈, 그리고 수비 핵심인 쿠르트 주마가 명단 복귀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최근 흔들리던 수비 라인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 원정 3경기에서 브라이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패했고, 첼시전에서는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집중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올 시즌 원정 득점력 또한 리그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선제 실점을 허용한 경기에서는 동점이나 역전을 만드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전환 속도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한 데 기인하며, 공격진이 개별적으로 재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꾸준히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알바레즈와 주마의 복귀는 압박의 끊김을 줄이고 중원의 안정감을 강화할 수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팀 모두 선제 득점 후 리드를 지키는 데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경기 양상은 대체로 한 점차 승부나 무승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기록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번 맞대결 또한 체력 소모와 전술적 제약 속에서 중원 싸움이 길어지며 공방보다는 견제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오비에도입니다. 발렌시아는 이번 경기에서 세르히 카노스의 복귀가 가장 큰 주목 포인트입니다. 시즌 초반 컨디션 문제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공식 복귀가 예정되면서 측면 전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 3경기에서 2승 1무로 무패를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6득점 1실점이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남겼습니다. 경기당 평균 2득점 이상의 공격력과 단단한 수비력으로 리그 상위권 수준의 지표를 증명하고 있으며, 클린시트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은 다소 기복이 있습니다. 직전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로 불안정했고, 특히 0대6 대패처럼 한번 흐름을 내주면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 요소입니다. 연전 일정으로 인한 체력 소모 역시 경기 집중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오비에도는 원정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하며 정상 전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비의 주축 나초 비달이 햄스트링으로 이탈했고, 미드필더 루카 일리치 역시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알바로 레모스는 장기 부상으로 제외돼 있고, 다비드 코스타스도 햄스트링 문제로 최근 3경기 연속 결장했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이 동시에 무너진 상태라 대체 자원들의 경험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원정 3경기 전패를 기록했으며, 득점은 단 한 골도 없고 총 5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은 1.67에 달하는 반면 원정 득점은 0이라는 점에서 공격 전술이 원정 무대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3경기 전체 성적도 1승 2패로 부진했고, 그나마 거둔 승리 역시 홈에서 어렵게 따낸 결과였습니다.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후반 집중력과 수비 조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연이은 부상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발렌시아가 홈에서 선제골을 기록한다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차가 명확하고 오비에도의 원정 약세가 두드러진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발렌시아의 안정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